사장님 처음 뵀을 때 그 뭐라고 해 모자 항암 모자 있잖아요. 두건. 두건 맞아 두건 난소암에 복막암까지. 복막암이 전이가 됐다고 CT를 찍는 거 보여주는데 온 배에 싹 암덩어린 거야. 근데 사실 복막까지 찼으면 아니 근데 건강검진 하잖아요. 안 하셨어요? 네, 안 했어요. 왜? 먹고 살더라고? 건강하니까. 바빠서? 그것도 그거지만 어. 항상 건강했다고 생각했고. 그치 과신한다. 나 건강하다고 네. 과신하죠. 2년 전에 넘어져서 어깨가 부러져서 병원을 수시로 갔으니까 네. 피 검사도 했고 뭐 네. 이랬으니까 특별하게 뭐 어디가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거를 말을 안 했으니까 그냥 건강검진을 안 하고 이제 27일날 예약 잡은 게 바로 내가 건강검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해볼까? 이런 마음에 했던 거예요, 그게. 근데 얼마나 놀라셨을까. 근데 되려 나는 담담했어요. 난소암에 복막암이라는 소리 듣고도 담담했어요? 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암이 강적. 남들이 막 암이면 울고 불고 막 난리를 한 번은 치는데 울어야죠. 근데 뭐 내가 이상이 막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도 없었고 이걸로 인해서 뭐가 잘못된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정말 무한 긍정이다. 그때 당시에 우리 꼬마 아기가 우리 집에 온 적 손주 있잖아요. 내가 이제 가끔 볼 때였는데 네네. 그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된 거야. 복막암이 네네. 막 진단이 나오는 상황에 네. 애기 엄마가 이제 애를 놓고 가는 바람에 이 아이를 나는 내가 케어를 해야 된다. 난 빨리 살아야 된다. 빨리 고쳐야겠다. 네. 그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묻더라고요. 혹시 죽고 싶다 이런 생각 뭐 아니면 뭐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들은 적 있냐? 아니요. 저는 절대적으로. 의사가 그런 것도 물어요? 간호사가 수간호사가 1번으로 묻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정서적인 치료에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가자마자 수간호사가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1순위가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의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죽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무조건 열심히 고쳐서 살아야 된다라는 네네. 생각. 그때부터 항암을 4번 했어요. 8번을 해야 된대요. 그 선항암을 하신 거예요? 네. 수술하기 전에 선항암 4번? 요즘은 그렇게 한대요. 아니 근데 난소암에 복막암까지 갔는데 항암을 4번밖에 안 해요? 아니 8번을 하는데 네. 4번을 하고 수술을 하겠다. 선생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선항암하고 수술하고 후항암을 또 하신 거예요? 네. 특이한 케이스네. 그래서 암을 조금 줄이고 네네. 그런데 3번 만에 CT를 찍어본 결과 복막에 있는 암들이 싹 사라졌어요. 항암 효과가 항암제가 완전. 완전 약발이 끝내줬구나. 네.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사람들이 네. 암이 걸릴 확률도 높지만 네. 항암이 잘 듣는 경우가 많대요. 약발 잘 받는 케이스. 우리 네. 둘이 약발 잘 받는 케이스. 그러니까 3번 정도 하고 나서 CT 결과가 배에 있는 복막에 있는 그 암덩어리가 싹 없어진 거야. CT로 아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감사해라. 그러고 나서 수술을 했는데 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정도 있어야 될 거다. 그리고 14시간 정도 수술을 할 거다. 그리고 각 팀들이 다 들어와서 그쵸. 폐나 간이나 위나 네. 전이가 된 거를 확인할 거다. 아. 그래서 다 열고 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많이 걸릴 네. 거다. 그랬는데 딱 깨어나는 그 순간에 네. 간호사들이 이 환자 멘탈이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환자실도 안 들어갔고 진짜? 피 한 방울 안 흘렸고 어? 바로 3일 만에 퇴원을 해도 What? 된다고. 네. 그냥 일반 병실로 가서 선생님이 나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 수술하고 나서 한 2-3시간 만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일어나 보래. 네. 마치 깨니까 일어날 수는 없는데? 일어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일어나 보라는 거야. 일어나 앉으라고요? 걸어보래. 그게 어떻게 돼? 수술했는데. 선생님이 걸으라면 제가 걸어볼게요. 걸 수 있다면. 벌떡 일어났는데 선생님도 아니고 갑자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서 걸어보래요. 처음엔 중환자실을 간다 그랬는데 피도 안 흘렸고 정상적으로 바로 그 병실로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바로 오셨더라고.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근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멀쩡하게 일어나져요? 일어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의 수술 방법이 특별하게 다리를 보호하는 뭐 이상한
그 방치를 하고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는 거 봐. 아니 그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아니, 저도 수술해봤는데 응. 수술은 다음 날까지 못 일어나요. 저는 전신 3시간 만에 마취를 했기 일어났어요. 때문에 일어났고 네 그때부터 걸었어요. 정말요? 그러더니 만수하면 걷나? 주방하면 못 걷었겠. 이틀 3일 만에 아니 보름 정도 입원해 있을 거라 그랬는데 3일 만에 퇴원해도 될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가스가 안 나오면서 장이 꼬여버린 거예요. 어머나 고생을 하셨구나. 아, 그 장이 가스가 안 나오는 거야. 계속 운동을 우리 딸이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을 했는데도 가스가 안 나오는 거야. 그때 가스처럼 반가운 게 없는데 뽕 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장을 찍어봤는데 장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퇴원을 못 시켜준다. 그래서 이틀을 더 있어서 5일 만에 퇴원했어요. 3일날 퇴원하려고 하다가 그놈의 가스가 안 나와서. 네, 가스 그 때문에. 꼬인 거는 장 어떻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준 처방해준 대로 그냥 난 뭐 있었고 운동만 했죠. 뭐 근데- 약을 먹었나 보다. 근데 멀쩡히 그냥 가스가 나오고 나와주셨어. 어이 반가워라. 그래서 5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다행이다. 일주일 있다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때부터 다시 항암. 그러는데 선생님 말로는 우리나라에 9월 달부터 표적 항암이 들어오는데 1번이 될 것 같다. 새로 들어온 신약 네. 표적 항암. 표적 항암이 딱 나한테 케이스가 될 것 같다. 그게 이름이 뭐예요? 그게 제줄라라는 건데 제줄라? 네, 제줄라인데 하루에 2알씩 2년간 먹을 수 있는데 이게 한 달에 420만 원? 그런데 의료보험이 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네. 항암을 끝나고 4주가 되지 않은 사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재발 확률이 70%인 사람, 뭐 이런 조건. 까다롭네요. 네, 그 조건이 맞는 사람이래야 되는데 내가 항암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그 약이 근데 한 달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2번을 더 했어요. 그 항암을 안 하면 그 약을 와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그게 우리나라에서 한 달이 더 늦어지는 바람에 항암을 2번을 더 할 때 그때 울었어요. 힘들었죠. 8번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추가로 그때 하니까 항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막 그게 9번째 항암, 10번째 항암. 그런데 딱 마지막 항암을 하러 간 사이에 선생님이 드디어 됐다. 제줄라. 마지막 항암을 하고 나면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항암 딱 끝나고 가서 CT 찍고 바로 그 제줄라. 네, 그런데 그게 의료보험이 되는 바람에 한 달에 20몇만 원. 정말. 네, 그래서 2년간 먹을 수 있어서 지금도 계속 그거를 복용하니까 멀쩡히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9월인가 10월에부터 먹었으니까 1년 조금 넘었죠. 그랬더니 머리가 이만큼 자라서 그러니까 한번 커트했어요. 커트. 그리고 지금은 뭐 다른 후유증은 손가락 막 이런 후유증 저리지 않아요? 다리 저렸던 그런 부분들도 한 90%는 싹 없어졌고 그래요? 네, 다른 후유증은 없어요. 거의 다 없고 다만 이제 이 약을 계속 먹으니까 그 항암할 때랑 똑같이 입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 외에는 좀 피곤이 빨리 오는 거 그런 거 외에는 큰 후유증은 없고 지금은 괜찮아요. 완전. 그 제줄라 먹으면서도 계속 입맛이 써요? 그게 이제 그것도 항암약이니까 그렇죠. 그 항암할 때 그 쓴맛 그게 계속 있어요. 느꼈거든요. 이 커트가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이 냄새와 그거가 그런데 이 약도 마찬가지로 다른 후유증은 별로 없는데 이제 그 입이 써서 그래. 그러니까 자꾸 먹게 돼서 살이 찌는 거예요. 뭘 먹어도 맛이 없잖아요. 근데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네네, 오히려 자꾸 먹게 돼서 뭔지 알아요. 살이 자꾸 쪄요. 뭐 이걸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혹시 저것도 먹어보고 입이 쓰니까 뭐 알겠어요. 자꾸 뭘 먹게 되니까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계속 먹어야 입이 안 쓰니까 그래서 저는 수술하고 10kg가 빠졌었는데 대로 그 항암하면서 하루에 막 7끼씩 먹어야 되는 7끼요? 네, 저는 구토도 한 번도 한 적 없고 구토 방지제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막 되게 못 견뎌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샐러드고 뭐고 계속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안 먹으면 힘든데 계속 먹으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네, 계속 잘하셨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이렇게 쪘어요.
아, 지금 건강해 보이세요? 그 외에는 건강하거나. 부작용이 없어요. 살찌는 거 외에는. 그럼 지금 항암포트 갖고 계세요? 코트는 갖고 있는데, 갖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재발 때문에 아마 혹시 아직은 몰라서 예, 맞아요. 가끔 검사해요.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할까 해서 청소해주면서 검사를 하는데, 네, 괜찮아요? 네, 지금은 그냥 갖고 있으시구나. 네, 갖고 있고 그냥 약만 먹고. 네. 아, 항암포트가 오른쪽에 있나 봐요. 오른쪽, 여기. 근데 저는 이 항암포트가 왼쪽에 있었거든요. 아직도 이 흉터가 있는데 어디 있어요? 여기. 안에 쏙쏙. 여기 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멍이 들었는데 안 어, 없어지네. 딱 여기를 시간이 좀 심하게 큰일 날 부딪혔는데, 뻔했다. 만약에 여기 다쳤으면 진짜 네. 터지면 이거 근데 큰일 날 뻔했네. 다행히 여기 멍만 그래, 있고 여기 있다. 코트가 찢어진 지금 여기 이게 살이 약간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피부가 너무 얇고 살이 없잖아요. 이 항암포트가 뚫고 나와갖고 뺐어요. 살이 찢어지는 거야. 그렇구나. 이게 피부가 살이 너무 없는. 나는 완전 내 것처럼 여기 완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겠어. 저는 이게 완전히 무슨 병뚜껑처럼, 소주 병뚜껑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있어갖고, 그리고 이게 왼쪽이니까 안전벨트를 할 때마다 여기가 이렇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쪽으로 못 자잖아. 오른쪽으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유방암은 좀 다. 저는 유방암 이쪽이라서 이렇게 그렇구나. 했어요. 근데 오히려 살이 약간 있는 게 여러모로 좋다. 꿰매면 이게 찢어져갖고 꿰매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나중에 나는 빼면 좋겠다. 이게 그쵸? 제일 아팠어요. 아프죠. 나는 이 배 30cm 한 거보다 이거 할 때가 가장 못 견디게 아프고 힘들고, 이거 부분 마취만 하고 생다지로 넣잖아요, 멀쩡할 때. 막 진짜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막 소리 지르고 의사 선생님 도망갔다가 오고 막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그래요. 낄 때만. 낄 때 힘들어. 안 들어가거든, 억지로 넣으니까. 근데 그 외에는 뭐 크게 고통스럽거나 이런 적이 어. 별로 없어서 다행히 아유, 예, 지금은 대단하시다.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피검사하고 매달려요? 꾸준히 이 약값을 받으려면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이 약값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치, 그 조건이 있죠.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도 할 겸 어. 그냥 여행하는 마음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을 다닌답니다. 카톨릭 병원에 네, 가셨나요? 네, 네. 그렇구나. 강남. 아, 뭐 죽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예. 초긍정 대박. 예, 오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내가 환자인지를 솔직히 잘 몰라요. 잊고 살죠. 약 먹을 때만 그냥 비타민처럼 먹고. 약을 먹는구나. 살짝 걸쳤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으시죠? 네, 제가 오늘 그냥 세수만 하고 아침에 일찍 나오니까 화장도 안 하고 꺼지한 모습 좀 나타내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괜찮아요. 저도 꺼지려니까. 네. 꺼주한 걸로.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